자, 오늘부터는 소위 후기 푸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후기 푸꼬라는 게 주로 이제 성역사 2권부터 쓰는 건데, 이 푸꼬가 썼던 책 중에 이제 이 성역사 2권 쾌락의 환영, 그다음에 이제 3권이 자기의 배려,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푸꼬가 죽은 다음에 유거집으로 나온 건데 육체의 고백, 이렇게 3권 정도가 이 소위 죽기 직전에 한 3, 4년 동안의 푸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책입니다. 그러니까 소위 성역사 1권, 감시와 처벌과 성역사 1권, 그 다음에 이제 통치성, 뭐 지난번에 했던 통치성 이런 것까지는 주로 뭐냐면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무슨 영혼을 지배하는 어떤 훈육적인 권력, 혹은 무슨 생명에 대한 권력, 그 다음에 이제 통치성이라는 건 무슨 뭐 경찰 권력, 배치의 권력,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태 그때까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. 물론 그 지배라고 하는 게 무슨 막시즘처럼 착취라든가 아니면 홉스적인 면에서의 사법적인 억압 이런 건 아니지만, 그래서 이제 푸코는 원래 그런 법률적인 지배, 억압적인 지배 이런 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, 그러나 이제 소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드는 권력이라고 할까요? 일상생활의 권력. 스티븐 룩스가 썼던 책 중에 이제 그 3차원적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, 그 스티븐 룩스의 3차원적 권력, 뭐 그 책 자체만으로도 뭐 읽을 만한 책이지만, 보통 그 푸코가 얘기하는 통치성의 권력, 훈육의 권력을 그 3차원적 권력하고 많이 비교해요. 뭐 그런 논문도 있고요. 그 푸코 효과인가 하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어찌됐건 그런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것이 소위 후기 푸코의 그 문제의식입니다. 그래서 소위 아까 얘기했던 그 성역사 2, 3, 4권의 얘기를 바로 들어가면, 근데 좀 어려워요. 뭔 소리 하는지 몰라. 무슨 자기의 배려라는 말도 쓰고, 뭐 쾌락의 활용, 육체 고백 이런 말들이 뭔 소린가 싶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뭐냐면 이 푸코가 인터뷰를 하거나 강연한 걸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 미셸 푸코론에 나와 있는 그 논문, 이 강연 중에 여기 그 뭐가 있냐면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의 배려.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의 배려라는 겁니다.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 배려. 요게 이게 이 챕터 4에 있고,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. 제일 들어가기 편안하고. 그다음에 이제 이 주체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지 드 프랑스라고 그 프랑스의 어떤 최고의 학문 기관이죠. 거기서 그 콜레지 드 프랑스의 교수였으니까 푸코가. 거기서 이제 강연했던 걸 모아놓은 건데, 여기에 한 일부분이 그런 후기 푸코의 문제의식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대단히 용이하고 편안한 텍스트고, 그 다음에 이 자기의 테크놀로지, 요것도 이제 미국에 가서 무슨 강연한 건데, 요런 거 이제 여기 요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요 비판이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. 자기 수양. 그런 얘기들,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. 이제 요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것. 요렇게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나서, 혹시 또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이나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사람들은 이 푸코의 책을 좀 보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의 배려, 그러니까 루스시드 수어라고 그러고 자아의 배려라고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.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해방이라는 말을 왜 자기가 안 쓰느냐. 해방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외부의 억압적인 것이 있을 게 그것부터 벗어나는 게 해방이죠. 그게 이제 주로 막시즘적인 용어인데, 왜 푸코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자기의 배려, 무슨 자기 수양, 자기 테크놀로지 이런 말을 쓰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요 책의 10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나는 해방 또는 그러한 형식의 해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죠. 해방이라는 건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지만 식민지 민중들이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끝 그대로의 해방에 들어맞는 진정한 해방의 힘입니다.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식민지 주민들이 해방되는 거, 그건 맞는 거죠. 우리가 독립했다, 해방했다, 그런 뜻은 맞는 건데, 그런 극단적인 이해 말고 우리가 일종의 그 자신들이 그 이 관계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로 훈육적인 관계, 성적인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
그런 생명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민지가 해방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유의 실천들 102페이지입니다. 이 자유의 실천들은 차후 이들 민족, 이 사회 그리고 개인들이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존재 형식 또는 정치 사회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식민지 봉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, 그건 해방이라고 쓸 수 있어요.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그 민중들이 그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자유의 실천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후코가 보기에 20세기에 작동되고 있던 통치성의 권력 혹은 19세기 말에 성립됐던 훈육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하는 어떤 작동, 정치 원리에 논리고 그것이 또 자기한테 이렇게 스며 있는 거죠. 스며 있다는 말은 뭐 후코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. 광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. 자기 행동이나 어떤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지배받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배받는지도 모르고 그 내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양식들로부터 벗어나는 건 뭐라고 부를 거냐? 그게 자아의 배려, 무슨 자기 수양 이런 말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또 여기 10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권력 관계를 열어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 예를 드는 게 적절할지 모르는데 인도 예를 듭시다.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했어요. 독립을 했어요. 그런데 인도가 또 인도 독립된 이후에 무슨 그 엘리트들과 하층 계급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인종적인 문제가 생겨서 인도가 막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.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. 즉 그런 게 뭐냐면 영국과의 권력 관계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권력 관계가 생기니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어떤 first step, 하나의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어요? 사람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그게 자유로서의 실천이라는 겁니다. 뭐 약간 좀 귀신 신하락 가는 소리 같은 얘기긴 하지만 좀 따라올 필요가 있어요.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유, 해방 그러면 뭐 사실 이 책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이제 일본 사람도 이런 걸 참 잘 써요. 그러니까 뭐 나는 꼭 이런 책들을 꼭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벌린, 아렌트, 후코의 세 사람의 자유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자유라는 게 뭐예요? 이사야 벌린 같은 사람에 의하면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? 소극적 자유라는 게 뭐예요? 대혁명 하기 전에 프랑스 대혁명 나기 전에 자유라는 게 뭐예요? 막 사람들이 잡아가고 내 구금을 하니까 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구금당하고 싶지 않아. 그게 소극적 자유죠.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적극적인 자유라는 게 뭐예요?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.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유.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자유. 이런 걸 적극적인 자유라고 분류했다면 오늘날의 21세기 신자유주의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후코가 살던 시대에는 뭐예요 이게? 자기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죠. 나와 나의 관계.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아주 자유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미셸 후코의 자유의 실천이라는 말의 의미, 소위 자아의 배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아주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후코한테는 통치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적 권력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냐.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 되기 이런 말들은 자기 경영적 주체라는 게 뭐예요? 신자유주의라는 게 전부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어떤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게끔 이 사회가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일종의 이제 사회 운영의 어떤 법칙이죠. 그게 통치성이죠.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. 사회 운영의 법칙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통치성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. 이 사회가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. 그거는 억압하고는 다르죠. 막 때리고 잡아 가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지배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. 그게 바로 통치성이죠. 그럼 그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거냐?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거로부터 어떻게 저항할 거냐? 같은 얘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저런 책들을 읽으면 비슷한 얘기고 뭐 일본 사람들이 글을 정리는 잘 하나
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후코의 기본 텍스트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. 일단 하여튼 자아의 배려, 자기 기술, 자기 수양 이런 후코의 용어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, 그다음에 그게 왜 해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자유의 실천 뭐 이런 것과 연결되는지를 일단 그 서론 격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